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 관악구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고요. 또 이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복인 오늘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뜨거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과 광주는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018년 7월 27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죠. 오늘 만나볼 관악구, 관악산과 서울대를 품고 있는 청년의 도시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관악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오늘은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이 워낙 덥기 때문에 그 초반 구정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여러 가지 주거가 취약한 우리 구민들을 네. 살피고 어떤 그 폭염 대책 제 수준의 지금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7기가 시작한 초반이기 때문에 구민분들 많이 또 만나러 다니실 텐데 네. 더워가지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자구도에서 59%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왜 구민들이 구청장으로 박준희라는 사람을 뽑아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예. 제가 그동안 구의원을 8년 했고 네. 시의원을 8년 해서 구정과 시정을 넘나들면서 나름대로 행정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 경험과 경륜을 인정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경제구청장을 표방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이 경제를 좀 살려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정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구민분들이 경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가 사법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예. 지금 대학동 삼성동 일대는 굉장히 슬럼화돼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고시생들이 빠져나가고 그 고시촌이 굉장히 상가들이 문을 닫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지역 경제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사실 구민들의 이야기가 결국 그 구의 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에 새긴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의원 8년, 시의원 8년, 풀뿌리 민주주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또 받고 계시는데 그래서 관악 구민들의 기대도 더 클 것 같아요. 네. 민선 7기를 이끄는 각오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선 진심으로 우리 존경하는 관악 구민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선 7기 관악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준엄한 사명감으로 관악의 발전을 위해 청렴한 구청장이라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치장이나 홍보가 아닌 실력과 품격으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주민과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요. 오직 관악 구민들만 바라보는 능력 있고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각오 말씀 들어봤고요.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16년 동안 의원직을 지내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고 지역 주민들 진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 참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현안에 대한 고민 문제 해결도 역할을 수행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특히 관악구청장에 도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16년 동안 하면서 우리 관악구 공동체를 안고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구정이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악이 강남의 테헤란밸리, 고려의 지밸리 사이에 끼어서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또 지역 주민들 역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이번에 경제구청장을 표방하면서 구청장에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일부 지역의 경우 슬럼화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습니까? 그 상가들이 직접 가보면은요.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고시생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든지 그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역이 공동화 현상까지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인분들 지역 거주민들은 굉장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의 과도기에 있었던 것이 또 지난 민선 6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 6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거기서 잘한 점은 계승하고 좀 부족했던 점은 개선하는 게 이번 7기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전임 구청장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 실현, 다시 말하면 인문학 도시, 도서관 정책, 평생학습 도시, 지식문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저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스운 얘기인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주민을 만나니까 주민 한 분이 그래요. 그 박준희 후보가 청장이 되면 책을 줄 거냐 빵을 줄 거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책도 드리고 빵도 드리겠다. 두 마리 다 잡으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전임 청장이 이루어놨던 지식문화 정책은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관악 주민이 지식문화 혜택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좀 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 구민의 목소리를 실제 구정 운영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그 구청장을 구민들이 직접 임명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벤트가 있었다고 그래요. 임명장 수여식? 이게 어떤 건가요? 그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 침식을 벗어나서 어르신, 장애인, 이주 여성, 아동, 자영업자, 청년 등 그 7분의 주민 대표들로부터 어르신, 장애인 복지 증진, 이주 외국인 자립 지원, 아동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도시 등 각계각층의 소망을 담은 임명장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으로서 그 임기를 시작하면서 벽을 허물고 그 첫걸음으로 협치로 실천하려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죠.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이런 것 좀 이번에 좀 꼭 실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 있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요구들이 많았고 특히 좀 여느 때 같으면 그냥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하는데 일방적이죠 사실 그런 실천 선언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저도 인상 깊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차시고 그 예전에
고 스티브 잡스가 하듯이 예, 예.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예. 나는 4년 동안 이런 것들을 쫙 펼쳐서 시행할 겁니다 해주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반응이 좀 좋았나요? 아주 신선하다. 네. 이런 평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취임사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괜찮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구정 운영 방향, 뭐 비전에 대해서도 아까 경제라는 키워드를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그 민선 7기 구정 운영은 역시 키워드는 저는 포용과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현장 속으로 뛰어들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많은 공부를 했고 국민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앞으로 다가가고 좀 더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4년 동안 현장을 찾아 같이 느끼고 살펴보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이 참 주인이 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구정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더불어 으뜸관악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365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소통과 협치 구정을 반드시 펼쳐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토론장을 만들어서 언제라도 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혁신 관악청도 만드는 것도 빼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민선 7기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볼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애틀 골목에서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가 탄생한 것을 보듯이 관악 골목 상권 대표 브랜드를 만들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뭐 골목상권 임대료도 안정이 돼야 할 거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내는 것이 지역 경제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이제 급격히 상승하면 이 상인들이 거기서 그 임대료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심 상권을 조성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료 걱정 없는 골목 상권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을 강하여 마음 편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경가에 대한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시설물 개보수, 고객 편의시설 확충, 골목 상권을 육성 지원해서 제2의 시애틀의 스타벅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비단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원래 그 지역에 오래 살던 분들이 다른 대형 자금에 밀려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들인데 그런 임대료 안정화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그것을 이제 조례를 만들고 또 성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모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정에서 직접 나서서 구청장부터 그 상가 주인들을 설득하고 또 다른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공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안심 상권을 조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아우 열심히 뛰어다니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관악구 하면은 서울대부터 떠오를 정도로 뭐 관악구에서 서울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그렇고 민관학 협치가 꼭 필요할 텐데 대학을 활용한 관악구 경제 활성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적으로 보면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실리콘밸리가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잘 보이고 가까이 보인다고들 해요. 그런데 우리 관악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서울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내에서 인큐베이트되는 기업들마저도 판교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버리는 정말 서울대생들이
이 졸업하고 나면 떠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적어도 같이 머물러주고 그렇게 구성원으로 참여해줘야 관악이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내 30개 대학 중에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담아낼 수 있는 네.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이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이런 종합형인 이런 부분을 좀 지원받아서 네. 앞으로 여기에 이제 창업밸리, 벤처밸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그 관악구는 그 청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년 비율이 39%, 40%에 육박해서 20, 30대 젊은 청년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젊은 도시이고 네. 예, 청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청년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청년 문제 전문가를 보좌관으로 영입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짧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울 25개 구청 중에 가장 청년 인구가 많은데 네. 청년 정책의 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청 신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중력지대나 뭐 청년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청년청 만들어서 또한 청년 주거 할 수 있는 청년 네. 주택도 같이 함께하고 그런 서울대하고 또 연계해서 벤처밸리, 창업밸리를 통한 전국의 지방자치의 청년 정책의 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지역은 고령 인구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관악구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게 또 자산이 되겠지만 또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도 짧게 좀 들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뭐 혹자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한계도 있다는 지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지방분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 재정자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네. 지금 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보면 거의 8대2 정도의 구성이에요. 네. 그 비율이. 근데 지방세 대부분이 또 보편적 사회 복지비 지출로 이어져서 지방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한 재정 자치 속에서 현재 지금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사무 비중에 맞게 네. 6대4나 5대5로 지방세 비율을 대폭 높여야 된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독자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여기도 지방정부로 명칭도 변경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 권한 이행이 매우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강력한 재정 분권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이제 자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4년 어떻게 좀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짧게 들어보고요. 마무리를 하죠. 정말 이제 제가 경제구청장을 표방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관악 경제가 확실히 좀 나아졌다. 네.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전통시장에서 사람이 넘치고 임대로 걱정 없는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교통 쪽에서 보면 신림선 경전철이라든지 신봉터널이 완성되고 또 서부선 남곡선 경전철이 착공되어서 사통팔달 으뜸 교통으로 관악이 더 빨라졌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한 봉천천 보건과 가족 캠핑장, 도시 농업 공원 등을 통해서 맑고 쾌적한 청정 삼터
더 맑고 푸른 관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전에 미리 부탁드린 것이 우리 관악구민들하고 청취자분들께 노래 한 곡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양희은의 하얀 목련을 골라오셨는데 왜 이 노래 골라오셨는지요? 그 시골 집에 그 하얀 목련 나무가 있는데 네. 그게 상당히 그 인상 깊었고 아하. 또 어떤 그 가사 대목이 굉장히 좋아서 네. 평상시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악구도 하얀 목련처럼 새하얀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고요. 이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수도권 사람들, 오늘은 어떤 현장에 다녀왔는지 김미란 리포터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십니까? 네, 요즘에 너무 덥죠. 네. 계속되는 폭염에 정말 시원한 곳으로만 찾게 되는데요. 서울의 대표 축제인 한강 몽땅 여름축제를 좀 찾았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한 달간 한강공원 11곳에서 시원한 여름축제가 펼쳐집니다. 좀 그중에 한강의 특색을 살려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의도 수상 한강 놀이터를 좀 찾았는데요. 네. 시민들이 강바람을 좀 쐬면서 수상 스키와 웨이크보드를 즐기며 좀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저도 정말 같이 타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네. 먼저 시원한 한강의 물놀이 소리 들어보시죠. 오래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세요. 화이팅! 출발! 여름철에 물소리만큼 시원한 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활기찬 여름 축제 현장 소리를 들어봤는데 한강 몽땅 여름 축제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한강 몽땅 축제는 서울 한강본부가 주최 주관을 하고요. 네. 올해 6회째로 서울의 여름 축제로 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물놀이, 영화, 공연, 서커스, 먹거리 등 좀 여가와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무려 80가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시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원 한강, 감동 한강, 함께 한강에 좀 세 가지 큰 테마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강 몽땅 행사 총 감독을 맡고 있는 윤성진 씨에게 더 소개를 들어보시죠. 네, 한강 몽땅은 한여름에 한강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강 몽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축제이긴 합니다만 시민 주도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술단체들 또 민간 기획사라든지 사회단체들도 전체 프로그램의 50% 정도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형 페스티벌입니다. 시원한강은 물놀이하고 수상 프로그램이고 감동한강은 공연예술 또 영화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함께한강은 휴식, 환경, 생태형 프로그램들입니다. 감동한강 프로그램으로서는 한강 파이어 댄싱 페스티벌이 7월 28, 29일 날 감동한강공원에서 파이어 쇼가 만들어져서 올려갑니다. 여기는 이제 해외 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다리민 영화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4개의 다리에서 서로 다른 편의 영화들이 상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한강 프로그램에서는 한강 데이트나 한강 여름 캠핑장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한강 데이트는 7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한강의 야경 명소 4곳을 선택해서 한강 야경과 함께하는 피크닉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6회째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올해도 뭐 80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시네마 퐁당이라고 해서요. 네. 물놀이장에서 튜브를 타고 좀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제가 개최하는데요. 난지 한강공원에서 8월 3일 시작해서요. 매주 금요일 저녁 때 한 3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잠실 앞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한강 수영 대회가 열립니다. 예, 수영하면서 직접 강을 건너는 건데요. 예, 그리고 나이트워크 42K는 밤에 한강을 42km 밤새도록 걷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한 10시간 정도 걷기 때문에 좀 초보자를 위해서도 25km, 15km 코스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걷기 프로그램도 있고 저는 시네마 퐁당 물놀이장에서 물장구 치면서 네. 영화를 볼 수 있는 거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러면 한강 몽땅 축제 중에 시원 한강 이거는 여의도 수상 놀이터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네, 제가 간 곳은 이 수상 놀이터인데요. 여의나루역 7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 좀 육상빌딩 바로 앞에 파라다이스 선착장이 있는데요. 네. 이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한 곳에 몽땅 다 모아놨고요. 이 전국의 어느 곳보다 가장 다양한 수상 레저 기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한강을 바라보며 카누 카약을 즐길 수가 있고요. 패들보드, 오리보드, 터그보트, 튜브스터 등 13개 종 최신 수상 레저 장비가 130개 갖춰져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직접 수상 레저 체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일환 리포터는 직접 타본 거 있어요? 네, 저도 그날 이 터그보트라고 해서 전기보드를 직접 좀 타봤는데요. 네. 좀 한강 밤바람을 좀 쐬면서 레저를 즐기는 그 맛이 굉장히 네. 정말 신선하고요. 좀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이 보트가 조정 면허증이 없어도 전동으로 지금 조정할 수 있도록 저마력으로 돼 있어요. 누구나 좀 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천천히 탈 수 있는 것들. 네, 그렇죠. 그리고 한강의 좀 대표적인 물놀이 기구하면 오리보트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여 넘은 이 수상 놀이 기구인데요. 이제는 좀 더 좀 새롭게 시민들에게 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강의 최신 레저 좀 기구들이 도입이 되고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수상노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태 씨에게 변화된 수상 레저 활동을 더 들어보시죠. 접하기 어려웠던 패들링 레저, 패들보드, 그다음에 전기보트, 튜브스타 모든 수상 레저 기구를 몽땅 망라해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을 보시면서 카누 카약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패들보드를 타실 수가 있고요. 스탠드업 패들보드라고 그래서 윈드서핑 같은 거를 파도나 바람이 없을 때도 노를 저어서 탈 수 있는 운동기구로 요즘에 가장 많이 요가 레이싱 경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전기로 움직이는 튜브스타하고 전기 터그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광 충전이 되면서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보트고요. 저거 만드신 이제 기술자분이 하나하나 나무로 깎아서 만드신 완전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작년하고 차이점은 가격 면에서 전국 어디보다도 더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업체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상 레저라고 하면 네. 비용 부분이 좀 비싸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땠던가요? 네, 행사 기간 동안요. 이 한강 사업과 협약을 해서 평소보다 한 30% 정도 비용을 낮췄습니다. 10,000원에서 15,000원 선이고요. 물놀이 3종을 묶어서도 25,000원 정도로 하는데요. 네. 이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수상 레저를 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뜨거워서 낮에는 시민들이 없다가 오후 한 5시가 넘어서부터 좀 이곳을 찾았는데요. 네. 좀 한강을 바라보면서 아이스 커피도 마시고 또 아이들은 원형 도넛 모형의 좀 튜브스타를 타면서 까르르 웃고 좀 더위를 식혔는데 시민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수상 레저랑 지금 한강 영화제 같이 보려고 왔거든요. 와일드 팡팡이랑 당군이랑 그거 타러 왔어요. 페이스북 SNS로 보다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더워서 가족들이랑 물놀이 하러 왔어요. 오리배 타러. 물 있으니까 시원해요. 네, 지금 웨이크보드 막 타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밖에 날씨는 더운데 여기는 요 강가에 앉아만 있어도 시원한데 물에 빠지면 정말 더 시원해요. 완전 시원해요. 달릴 땐 기분 더 좋아요. 한강이 예쁘고 또 할 게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서울에서 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제 시원하게 오리배도 타고 하러 왔어요. 확실히 시원해요. 마음적으로도 뚫리는 것도 있고 바람도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수상보드 한번 타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즐기러 왔어요. 집이 이제 또 여기 저랑 가까우니까
보니까. 왜냐면 양평 같은 데는 또 이제 아예 날 잡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오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일단 물속에 들어가니까 덥지도 않고 처음 타러 왔는데 잘 가르쳐 주시니까 시원하게 잘 탈 수 있는데요. 즐기기 되게 좋네요. 근처에 사니까 오기 쉬운 게 좀 많이 장점이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와서 한 2-3시간 정도 즐기고 갈 수 있으니까. 재밌고 시원해요. 아우, 재밌고 시원하답니다. 굉장히 즐거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은데, 수상 레저 즐기면 좋죠. 근데 안전이라든지 먹거리,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네,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베테랑 강사님들이 직접 레슨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네. 안전 요원과 구조선도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먹거리나 휴식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선상 위에서 좀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간단하게 또 먹을 수 있는 스낵 코너도 있고요. 그늘진 대기 장소가 있어서요. 좀 어느 곳보다 정말 멋진 피서 공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도심 속의 피서 공간. 물놀이 하면 또 배가 금방 고파지니까 맞아요. 먹을 것도 중요하죠. 한강 몽땅 여름 축제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 추천 몇 가지 해주신다면요? 네, 좀 추천하면 네. 한강 종이배기 경주대회가 오는 8월 10일에서 11일까지 잠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끼리 직접 종이배를 만들어서 한강에 뛰어서 경주를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리 좀 예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일정은 어디서 보죠? 이 모든 프로그램은 2018 한강몽땅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날짜와 장소별 프로그램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행사 전체 한 70%가 무료고요. 약 30%는 유료로 진행이 되는데 여의도, 반포, 잠실, 뚝섬 이 한강공원에 프로그램이 좀 집중돼 있습니다. 오는 8월 19일까지 이렇게 좀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요. 좀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어떤 한강공원에서 어떤 프로그램 좀 하는지 좀 참여할지도 좀 미리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좀 한강에서 비용 부담 없이 저렴하게 새롭게 즐길 수 있는 피서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한강 몽땅 여름 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김황배 인천시 방송보도팀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에 소상공인들의 고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시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화폐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인천어 카드,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최근 인천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 지역 소비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화폐인 인천어 카드를 오는 30일 공식 출시합니다. 네. 그동안 사용했던 종이 형태의 지역 상품권이 아니라 모바일 앱과 IC 카드를 결합한 선불식 충전 카드 방식인데요. 충전형 선불 카드 업체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인천어 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시면 수수료 할인 혜택과 함께 주문 배달 서비스와 모바일 쇼핑몰인 인천어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 대신 주문 배달과 쇼핑몰 운영에 지출했던 비용의 절반은 카드 사용자를 위한 할인 혜택과 캐시백 적립 등에 사용됩니다. 네. 이런 인천어 카드 사용으로 인천 지역 14만 7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연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매장과 상품 홍보, 주문 배달 등에 들었던 월 7, 80만 원의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상쇄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인천어 카드는 연회비가 일단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인데요. 사용자에게는 가맹점 결시 시 즉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지역에서 좀 현실적인 생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사용 금액의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드 사용만으로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절감해 줄 수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인천어 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일단 우선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일정 금액을 충전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맹점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런칭 기념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7월 31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 결제를 하시면 인천의 K-팝 콘서트인 잉크 콘서트 그 티켓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앱 하나로 등록부터 충전 할인 혜택 그리고 지출 데이터 확인까지 가능한데요. 이런 인천 시민의 가치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인천어 카드를 인천 시민이라면 꼭 한번 누구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 더운 날씨 때문에 냉방장치 많이들 쓰고 계신데 전기요금 아까워서 쓰시지 못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네네.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인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 26일 인천시와 옹진군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가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 일부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인천시와 옹진군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덕족도 일원의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공공건물에서 생산되는 전기 일부를 덕족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6가구에 매달 3,000kW의 전기를 기부하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나눔 사업은 지난 2014년 덕족도 일원에서 실시한 에코 아일랜드 조성 사업의 결과물인데요. 관광지인 덕족도의 특성을 살려 태양마을, 바람마을, 으름신마을 등 구역별 신재생 에너지 테마마을을 조성하여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네. 요즘에 폭염 또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 선풍기 많이들 켜고 주무시고 또 하루 종일 켜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사실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이런 장치 켜지 못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나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직접 깎아주는 복지 정책을 넘어서서 공해 없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얻은 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색다른데요. 또 다른 에너지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임대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완료했다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전세 임대 아파트 한계동에 미니 태양광 시범 설치를 위해서 연수구청과 인천도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그 결과물로 1, 2층 음영 발생 지역 및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세대를 제외하고 총 81세대 에너지 텃밭인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한 동 전체를 설치를 한 건데요. 청정 에너지 텃밭인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이러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미니 태양광을 위한 전기료 혜택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황배 인천시 방송보도팀 주무관이었습니다. 7월 27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